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글 방송국 대표 김대웅입니다. 예, 송태현 주필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낙태 문제가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특별히 이 낙태죄가 2020년 12월달 말 그대로 이제 개정을 하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헌법 불일치로 판결이 되어서 이제 낙태가 가능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낙태죄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는 이제 1953년도에 도입됐고 2012년도에 낙태라는 이 죄가 합헌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에 2019년도 4월 11일에 66년 만에 말 그대로 헌법 불일치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쉽게 얘기하면 낙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이를 죽이는 행위죠.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헌법적으로 일치하지 않다, 불일치로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오늘날 이제 여성,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의 자기결정이라는 기본권을 존중한 개념에서 이제 낙태죄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진짜 오랜만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고려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었고, 또 헌법에서도 용납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계속해서 어떤 여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66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꾸려고 도전했지만 안 되다. 낙태 금지가 되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헌법 그러니까 불일치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위헌은 아닌데 이제 불일치가 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것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예전의 범죄, 낙태를 시행했던 이제 산모나 또는 산부인과 의사도 다 처벌이 면제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지는 않고 이제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거잖아요. 대표님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헌법 위헌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모든 유죄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면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불일치 개념은 기존의 유죄권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2017년도에 한 명의 의사가 헌법 소원을 했고 그것이 말 그대로 2년 넘게 걸려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이 오늘 알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특별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핵심은 여성의 자기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뭐 크리스찬이어서도 그렇고 사실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낙태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으로 낙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들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강간을 당했다든가 또 여기 우리가 이제 법에도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전염병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불행할 것이 뻔한 그런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생시키는 것이 옳으냐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특히 대표님 요즘에는요 노령의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위험군들 개념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아주 작죠. 그런데 기형아나 다운증후군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태어나면 바로 이제 예, 예. 말 그대로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예.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예, 예. 문제에 대해서 노력이 되면 예, 예. 본인이 굉장히 사실 저 같아도 제가 이제 부모 입장이어도 사실 생명 귀하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는 예, 예. 그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사실 그래도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이제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이슈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사실 우리 남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여성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주제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크리스찬 권사님인데요. 예. 그분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이제 며느리가 했겠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지적인 장애로 태어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병명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특히 내가 그냥 흘러 들었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했답니다. 그렇죠. 지적인 장애아가 태어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지적인 장애인 사역을 좀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동아리 사역을 했는데 그들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소위 말하면 IQ가 낮아서 소통이 안 되죠. 예, 그렇죠. 대화도 안 되고 자기 생활을 못 해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누워만 있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 정도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야 천국 가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런 경우거든요. 이분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래도 이렇게 출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출산하면서부터 이제 전응하여서 집으로 한 번 오지 못하고 병원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다 그래요.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이게 강간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냥 그걸 낙태하지 마라 라고 단순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소위 원치 않는 아이. 그런 원치 경우. 않고 싶은 아이.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한 것인 것 고민이 같고요. 많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생명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칼뱅도 말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를 우리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 이제 칼뱅한테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는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이 낙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인간이라든가 이런 이해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론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의한 사고에 의해서 이러한 불의한 사고나 어떤 원치 않는 질환, 기타 등등 또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과 배우자의 유전 및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아이가 위급할 때 분명히 죽게 된다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겠죠. 그리고 인척한 임신에 의한 경우 원치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지금이 이제 4월달인데 1월 1일부터는 인공 임신 중절 의약품이 이제 도입이 되어서 그렇죠. 약만 먹으면 이제 말 그대로 중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성이 여러 가지 자기 결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한국에 지금 세워졌다 그렇게 당연하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당사자라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권사님의 아들, 며느리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생명을 존중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이제 임신 낙태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약이라고 하는 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 돼, 식약청에서 허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무모한 정말 낙태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된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그 윤리협회 쪽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말 그대로 비도덕화할 수는 없다. 죄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비도덕화 개념에서는 정의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뭐냐?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서 보면 죄라는 의미가 또 관역에 빗나가는 의미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역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사회에서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해진 법을 행동으로 어길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빨간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빨간불이 켜졌는데 드라이브를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그렇죠. 하지 않으면 죄가 행동으로 해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렇죠. 기독교도 똑같이 죄의 의미는 똑같아요. 법을 어기는 건데 법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아닙니까? 뭐 다른 데는 뭐 불교는 불경일 것이고 뭐 이슬람은 코란일 것이고 여가 있겠죠. 경전들이 다 있겠죠. 근데 법을 어기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법을 어기되 인격으로 어기는 겁니다. 인격이 뭐냐면 지정의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머리로 생각만 다르게도 죄입니다. 그리고 잘못 느껴도 죄고요.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이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다 짓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낙태라고 하는 것을 생명체를 우리가 인간이 자기 결정을 통해서 지운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죄임에 틀림없지요. 기독교 입장에 본다면.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윤리 그 협회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으로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고 항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예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외라고 하는 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석을 이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기독교 입장에 볼 때는 낙태는 이렇게 성경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참 큰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개념에서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동성애 같은 경우도 사실 큰 틀에서는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적인 접근법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교화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말 그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또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성애가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동성애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성애는 기독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동성애자 사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갖다가 질시하고 비난할 것이냐 어떻게 하게 고민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들을 교화하고 교육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낙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반복되지만 이것이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사회적인 현상 속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무조건 비난이다 라는 그런 칼로 물을 자르듯이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판단은 되나 적용적인 측면에서 쉼표가 필요하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몰랐던 얘기인데 낙태를 할 경우 6주 이내에 제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가 제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6주라는 것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태아라는 개념, 6주 이전의 태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윤리협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착상이 됐을 때 저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착상이. 그러니까 제가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부터 생명체인 거지 6주 전에는 생명체가 아니고 6주 후에는 생명체다. 이것은 어떤 논지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차피 생명체라면 다 생명체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퀘션이 있는 거지만 이걸 6주로 규정한다? 또 그 다음에 이게 기독교 윤리협회에서 이거는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고민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볼 때 6주라는 개념이 사실 저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 낙태죄가 말 그대로 헌법 불일치를 판정을 받아서요. 이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항목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이제 행위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면서 또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나갈 것인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원칙을 가지되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수 없는 경우에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낙태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